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19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꼭 한 달 그리고 한 반 전이죠.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나왔었죠. 윤석열 후보가 47.85%, 홍준표 후보가 41.50%.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서 지금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 당시 홍준표 후보, 패배한 홍준표 후보가 연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줬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다. 내 역할 다 했다.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홍준표는 백의종군 선언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겠다. 욕도 이젠 더 먹지 않고 더 이상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간주하겠다. 자, 그래서 그때 뭐 백의종군 하는 게 아니고 캠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왔지만 본인은 그때 백의종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가 홍준표를 배제하고 꾸려졌죠. 꾸려졌는데 그때 당시에 또 홍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주길 당부드린다. 정권 교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죠. 홍준표 의원의 이 말은 곧바로 시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권 교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 백의종군이 아니고 아마 마치 이 적군인 것처럼, 우군이 아닌 적군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전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최근의 홍준표 의원의 언행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런 언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주변 이재명 캠프에서 대대적으로 공세에 나섰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으니 좀 허술한 구석이 있는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마치 이 기획된 것 같은 선거 공작 같은 냄새도 나는 그런 공격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부하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벼슬이 없이 다 벼슬이 있는 사람들은 청색 홍색을 입는데 벼슬 없이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는 거죠. 군대를 따라간다, 종군한다.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 전투에 참여하기는커녕 홍준표는 최근 이 적군 쪽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투에 참전한 거죠. 그런데 적군에 유리하도록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선에 승복한다 이 선언을 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 홍준표의 말은 시건이 됐습니다. 11월 14일에 이 청년의 꿈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지자들을 규합을 하고 있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문홍답 이 코너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이 코너에서 계속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이 초반에는 저 문재인, 이재명 이쪽에 공격하는 듯 보이다가 이 본인이 영향력이 넓어지니 젊은이들이 경선 때, 대선 후보 경선 때 본인의 지지 기반이었던 젊은 층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지금 홍준표 이쪽에 홍답에 모여서 막 이런저런 막 건의사항들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홍준표가 답변을 하고 이러니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홍준표 쪽에. 그러니 지금 홍준표가 딴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 아닌가. 아, 나에게 이렇게 많은 지지층이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다 윤석열에게 통째로 주느냐. 나를 위해서 써야지. 활용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백의종군 한다면서 대선 전투에 이 참전을 한 우군 장수 윤석열의 뒷덜미를 잡는 은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캠프,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선거 공작 냄새가 나는 기획 공세 이런 것을 펼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도 여기에 부하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막 기획 공세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방어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준표가 앞장서서 윤석열 후보의 방어 논리를 깨버리는 기획 공세를 하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방어하는 논리를 만들기도 전에 홍준표가 먼저 나와서 그걸 깨버리는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협공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은 제가 봐도 기획한 냄새가 다분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줄리설을 5건 했죠. 줄리. 후스티스를 했다는 줄리설,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관련된 자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뭘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반박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의 과거 경력, 또 수상이 좀 날조됐다. 가포장됐다. 이런 의혹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줄리설은 80대 연세의 옛 체육인이 나서서 24년 전에 줄리를 한번 봤다. 그거 가지고 다시 딱 줄리 의혹을 재점화를 시켰죠. 그러니 진보 좌파 언론,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딱 달려들어서 그것을 쟁점화시킵니다. 그러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손혜원 전 의원 같은 정치권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또 김호준 씨 같은 정권의 스피커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시. 자, 윤석열에 대한 또렷한 공격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력 가장 포장 이런 의혹인데 수상한 것하고 이것은 YTN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죠. YTN도 지금 친정권화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모든 방송이 거의 다 친정권화 됐죠. 인사권 막 지분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YTN에서 김건희 씨 경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 의혹 제기를 계기로 이재명 캠프에서 벌떼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일제히 다 나서서 벌떼 공격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러니 줄리 또 경력 이런 의혹이 기획된 그런 냄새가 다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언론사 오마이뉴스와 YTN은 김건희 씨와 전화통화까지 했죠. 김건희 씨는 그 전화통화가 어떤 취재라는 이런 개념이 없이 본인의 입장을 하소연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언론들은 쪼개기 보도를 하면서 적정한 시점에 맞춰서 한꺼번에 다 보도하지 않고 쪼개기 보도를 하면서 이 여권의 선거 공작에 가담하는 느낌까지 주는 교묘하게 비틀어서 인터뷰 내용을 막 보도를 하는 자 그런 그 정황이 나타나고 특히 여기에 김의겸 국회의원이죠. 김의겸 씨 한겨레 기자 출신 김의겸 씨가 YTN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서로 이렇게 통화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오빠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는 등 당신도 털면 안 틀릴 것 같다고 하더라는 등 청와대 가서 밥 대접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 일종의 어떤 망신 주기, 흠집 내기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같이 막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기획된 냄새가 다분히 나는 것이죠. 물론 일부의 줄리 외에 일부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한 것처럼 일부의 과장된 이력, 포장된 이력이 있죠. 이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지금 기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에 대한 공격에 대한 효과가 없으니 허술한 구석이 보이는 김건희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는 7월 달에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검증은 해야 되지만 결혼 전 일들에 대해서는 후보가 책임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자, 홍준표 정도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선거 공작성 기획이 들어갔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죠. 과거에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이런 말도 하지만은 과거에 홍준표 검사는 제일 처음에 떴을 때가 이 선론모신 사건, 박철원 과거 육공 황태자 박철원 전 장관을 구속시키고 이건계 전 검사장 막 구속시킨 선론모신 사건입니다. 선론모신 사건도 당시 YS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그런 그 말들까지 나왔었죠.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떴고, 그래서 김영삼 정권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중진국회의원을 하면서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2번이나 하고 대선도 경선 포함해서 2번이나 나오고 경남도지사도 하고, 자,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딱 보면은 지금 이 여권에서 김건희를 공격하는 것이, 아, 저거는 이 공작성이다,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걸 충분히 느끼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예 일부러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이 문재인 정권 주변의 윤석열에 대한 공격, 여기에 오히려 장단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이 후보 배우자 결혼 전 일들에 대해서는 후보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결혼 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부 가장된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홍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 결혼 전 일이라고 모두 납득된다면 공직 전에 있었던, 공직을 맡기 전에 있었던 이재명의 정가 사범도 모두 용서해야 하느냐. 이재명은 공직을 맡기 전에 무슨 뭐 검찰 사칭 그런 거 있었죠. 음주운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용서해야 되느냐. 공직을 맡기 전이니까는. 결혼을 하기 전에 다 용납된다면. 이게 어떻게 검사 출신 윤석열의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본인 합리화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엉뚱한 논리입니다. 자, 이 윤석열을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을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을 두둔하는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자, 직접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이 공직 전에 했던 정가사범 기록과 지금 대선 후보의 부인이 결혼 전에 했던 의혹들, 이것이 어떻게 같이 비교가 되는 것이며, 또 하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입니다. 의혹. 아직 확인된 것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4번의 사법 처리를 당한, 재판까지 끝난 의혹이 아니고 범죄죠. 이걸 어떻게 검사 출신 홍준표가 단순 비교를 해서 이재명을 두둔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홍준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가짜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지요. 가짜 인생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다. 걱정이 앞서는 건 윤석열 후보의 부인,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힘들어질 거란 조짐이 있다. 자, 이런 프레임을 치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죠. 민주당 정권이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이 장모 의혹, 부인 의혹을 계속 만들어서 일종의 프레임을 치는, 그 전에 윤석열에게 막말 프레임을 쳤던 것처럼, 그러면 그 프레임을 치는 민주당 쪽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쪽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라면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선대위에도 고문을 맡고 있죠. 대구 선대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입장이고, 본인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경선 과정에서도 정권 교체를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면은, 민주당도 막 공격을 했으면은, 프레임을 치는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를 공격을 해야지, 이것을 윤석열 캠프를 비하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범죄 혐의자들끼리의 역대급 비리 대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범죄 혐의자라면 윤석열에게는 아마 고발사주 의혹을 이야기할 텐데, 고발사주 의혹은 지금 공수처에서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 허지부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대장동 몸통 의혹 사건, 이것은 선거 후라도 반드시 밝혀야 되는 대형 스캔들이죠.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 홍준표가 그거 2개를 같이 놓고 범죄 혐의자들끼리 역대급 비리 대선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윤석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몇 가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이 또 구분 없이 퍼주기 선심성 투성이다, 막 이야기하고, 노동이사제 같은 거, 이 노동자 대표 한두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윤석열이 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좀 중도 확장을 위해서죠. 이 노동이사제에 찬성을 하는데 홍준표는 윤석열이 제대로 알고 찬성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 전에 청문홍답, 이
코너에서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홍준표가 한 말은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죠. 그토록 본인이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복당이 돼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아예 그 본분을 망각을 하고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고문, 대구시 선대위 고문을 맡았는데,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각 시도별로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대구시 선대위는 대구에서 최다선 5선 국회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나머지 당협위원장들, 대구의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은 전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대구의 국회의원일 뿐더러 대구 수성을의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수성을 지금 조직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의 전 단계죠.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협위원장을 하던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가 윤석열 캠프로 가면서 비워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혼자만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예우를 해야 되니 본인을 고문으로 딱 앉게 됐습니다. 대구시 선대위 고문으로. 그런데 굳이 홍준표는 그 고문 자리가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굳이 지지자들에게 막 해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무런 역할이 없는 자리다. 내가 그것마저 고문마저 거부하면 방관자라고 또 시비 걸릴 테니까 불가피한 조치다. 양해 바란다. 누구에게 지금 이 양해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본인 지지자들에게. 나 윤석열하고 잠 쌓았어. 나 윤석열 안 밀어. 지지 안 해. 윤석열 되면은 나라 망해. 나라 불행해져. 자,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고 본인 지지층을 모으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홍준표의 노림수는 뭐냐? 차차기를 노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차차기 대통령 선거. 본인의 그 경선에서 지지 기반이 됐던 2030을 지금부터 딱 묶어서 본인이 가두리 안에 딱 가둬놨다가 윤석열 저기도 가지 못하게 하고 딱 가둬놨다가 나중에 대선에 다시 한번 대선에 나오려는 것 아니냐. 2027년에 다음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한번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죠. 미국 바이든도 나이 80에 대통령 하는데 홍준표로 대선 또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홍준표의 답변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부인하지 않은 거죠. 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경선에 이번에 출마할 때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홍준표가 1954년생이니 2027년에는 73세. 충분히 대선에 가능하죠. 대선 도전이.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리는 것 같다는 분석이 일반적이고 본인도 굳이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차차기를 겨냥하기 위해서 아마 TK 맹주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TK 대구 경북 보수의 심장이죠. 그래서 수사를 했던 윤석열과 막 차별화를 하면서 TK 맹주 자리를 가지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수성을 조직위원장까지 지금 맡은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이것은 저는 낭설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구 지역 정가에 떠드는 설입니다. 홍준표가 내년 6월에 대구시장에 출마할 줄 모른다. 대구시장에. 왜? 그동안 또 뭔가 또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야 되니까는 본인이 경남도지사를 해본 적이 있으니 대구시장 가서 대구시장 잘하면은 또 최근에 지자체장들이 강력단체장들이 대선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대구시장에 나올지도 모른다. 시기적으로도 내년에 6월에 실시되는 이 대구시장의 임기는 4년이죠. 그리고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니 대구시장 다 마치고 그때부터 다시 대선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대구시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원팀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고. 자, 그런데 윤석열이 뭐 이런저런 걸림돌로 인해서 이렇게 막 해방을 받고 해서 대선에서 졌을 때 홍준표의 앞날이 활짝 열리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노름수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은 정권 교체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이런 자범들이 있어서 홍준표까지 막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해방을 놓고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은, 아주 작은 표차가 안 됐다면은 홍준표에게도 책임론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홍준표의 차차기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변수들까지 홍준표가 다 감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홍준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권 교체 욕구가 훨씬 높은데도 여론조사에서 한 50%, 55%, 60%까지 나오죠.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35%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이유도 빨리 파악해서 대처하라. 홍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교체 욕구보다 왜 당신 지지율이 박스권을 같이 했냐. 빨리 대처하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홍준표 본인의 딴 마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송근의 대들보였습니다.